경제신문 챙겨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사셨습니까? 손해 엄청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이제 손해 만회할 수 있는 전략 챙겨야겠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인사 말을 드렸냐면 네. 요즘에는 밥 먹었어가 인사말이 아니라 주식은 샀어가 인사말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어떤 전략으로 좀 손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단기 트레이드의 개념보다는 사실 시장 변동성 대응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그래서 또 좋은 주식을 좀 사서 모으는 전략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동네 슈퍼에 계산하시는 아주머니하고 조금 친하게 됐는데, 그분이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10만 원, 20만 원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식을 좀 모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 관점이면 지금 시점도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은 쓰린 마음을 잡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웃을 네네.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네. 관점이신데요. 네.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주간신문 1면에는 여전히 코로나 이슈를 다루고 있고요. 미국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최대 감염국이 되면서 이제 실물 지표가 위험하다라는 내용. 한국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사실 코스피나 원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대책 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 채권 시장은 점차 경색되는 분위기, 또 실물은 운명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발표가 되고, 내일은 또 한미 통화 스와프 1차로 시장에 공급되는 이슈도 있긴 있는데요. 네.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지금 뉴스 프로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현재의 뉴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실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사실은. 근데 아무 생각 안 나는 부분에 생각을 주셔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부정적인 내용이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 글로벌 국가들의 시장에 대한 엄청난 자금의 지원, 이런 부분 있죠.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뭐 그 생계 유지 지원 100만 원 뭐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그 경제를 좀 활성화시킨다는,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 통화 스와프 금융위기 때보다도 3배 이상이다라는 측면이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채권 시장이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서 점차 경색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유가가 잘 좀 해결이 안 돼요. 합의가 좀 잘 안 되고.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유가 부분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권 시장의 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 사우디와 러시아와 미국 간의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 유가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요게 바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좋은 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부정적인 것만 관전 포인트를 잡으셔서 시장에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안정되는지, 유가 안정되는지 체크 포인트로 이번 주 짚어주셨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국내에도 사실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좀 개학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죠. 지금 교사도 학부모도 70%가 등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일이 4월 6일이었는데 개학을 연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 개학을 해야 될 것인가, 정부는 온라인 개학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고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또 관련 테마주가 기승입니다. 들썩이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 교육 업체로 알려진 YBM넷이 지난 한 주 동안만 주가 2배 뛰었는데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고요.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뭐 기본적인 부분은 지난주 주말에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이제 학부 형님들께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좀 계약을 그래도 어떤 형태든 간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전염성, 또 다른 확대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양쪽 다 이해가 된다. 따라서 대안책으로서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에듀테크는 최근에 뭐 YBM 넷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메가 MD라든가 기타 요 세 종목 주로 많이 움직이죠. 이런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하지만은 이 에듀테크, 이 교육과 이게 이제 그 IT 기술과 접목과 에듀테크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 뭐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전부 다 이런 쪽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데 변동성이 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YBM 넷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메간디 정도는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조금 더 시점 기간상으로 해서 결정되는 시점 여유가 좀 남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하면은 어려운 시장에서 그나마 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 테마주의 발빠른 대응 전략은 가능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어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이 개항 여부에 대해서 그 형식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발표하고 늦어도 내일 발표를 하는데 네. 그럼 재료 노출, 재료 소멸 관점에서 급락 나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보통 보면은 뭐 1분 차트, 3분 차트, 틱 차트 이런 걸 가지고 예. 이 거래량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어놓고 발빠르게도 대응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응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손절라인 끊어놓고 바로 밑으로 하면 바로 1, 2% 손해보고 파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스윙이 아니라 스윙 계속 빠르게 이제 단타 매매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지금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데 중장기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요. 변동수도 크게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분단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단위로 대응이 네. 가능한 영역이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이렇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면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중장기는 좀 위험하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우리 부장께서 지속적으로 바이오는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특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항암 개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전략 지난주에 주셨는데요. 네, 네. 이 기업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올 산업인데 원래는 자동차 카시트 만드는 회사인데 성장성이 안 나오고 실적도 네. 막 지지부진하니까 다른 사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이 바로 바이오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완료해서 좀 볼까 하는데요. 신약 개발 신사업 본격화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난 3월 6일에 캐나다 바이오 신약 온고퀘스트의 지분 21%를 인수했는데 최대 주주는 아니고요. 21%를 인수했다라는 부분 주목이 되고 있고 그 기업이 바로 항암 개발,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네. 업체이기 때문에 네. 좀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검토해 볼까요? 뭐 두올 산업이 신사업을 바이오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잘 되고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외 쪽에 지분을 캐나다 업체죠, 그죠? 캐나다 업체의 지분을 21% 인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변동성이 나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부분을 보고 바로 신사업이다, 바로 투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두올 산업이 추가 상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내 그 CB3호, CB 전환을 했는데요. 3월 26일 날 전일인가요? 예. 3월 26일 날 이제 상장을 한 건데 229만 6,211주. 이 말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부담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전환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로 이제 그 부정적인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좀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이 두올 산업이 전환사채를 한 60억 정도를 유보 자금으로 해서 만기 전에 취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부채를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 자, 다시 한 번 더 부채를 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추가 상장을 통해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뀐 것도 부채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량 부담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예, 그럼 투자 주의롭게 보실 판단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 세모로 찍을까요? 현재로서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가담하기에는 네. 조금 살펴봐야 될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두올 산업 봤고요. 이 기업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요즘 우리 시장에서 나가고 있고 팔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펄어비스. 사실은 증권가에서 시각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올해 실적 역성장 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달 들어서는 5개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나 한번 화면으로
순매수를 확인해 보실까요? 이달 들어서 3월 11일 하루 딱 빼고 계속 순매수를 외쳤습니다. 규모도 적지는 않죠. 코스닥 순매수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외국인이 샀던 종목 가운데 펄어비스만 바이오가 아니거든요. 이게 네. 뭘 의미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최근에 게임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 펄어비스의 현재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저점 매수는 가능할 것 같다. 가격이 싸다. 예. 하지만 성장성은 내년쯤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익 창출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 매출이 어떤 성장세가 조금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주가 흐름은 좀 약한 편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지금 시장은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먼저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접근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 펄어비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큰 금액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 지켜봤다가 조금 더 방향성을 틀면 그때 한 번 더 살펴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살아날 때 보자라는 관점.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세모 찍고요. 네. 과연 그럼 어떤 종목 사야 될까? 여기서 한번 힌트 얻어볼까요?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어떤 종목 살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한진카를 이름을 올렸고요. SK텔레콤, SK. 코스닥 쪽에서는 안랩, 종시테마주가 이름을 올렸어요. HLB생명과학 이름을 올렸고요. IT 관련 KH바텍도 SFA 반도체도 눈에 띕니다. 근데 큰 맥락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네네.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한진가 지분에 대한 경쟁적인 그 다툼이 있죠. 그래서 한진카는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예, 아직은 트레이딩 다 끝난 거 가능하다. 아니고요? 그래도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지분 가치, 예. 최원태 회장의 지분 가치가 유지가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진칼은 시장에 관심도가 집중돼 있으니까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SK텔레콤, SK 요 바이오 쪽이 주목이 되는 거죠. SK는 예. 지켜보고 한국전력이 최근 움직임이 좋죠. 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짧게 매매하는 형태로 가14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쪽에서 안랩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트레이딩 가능하고 지금 조금 중장기로 투자 모을 종목으로는 제가 볼 때는 KH바텍, SFA, 반도체 이런 네. 종목들은 좀 모아가는 종목 괜찮을 것 같아요. 보형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관망 형태로 지켜보시다가 실적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턴할 때 그때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H바텍, SFA 반도체, 이 IT만 그래도 긴 호흡 괜찮고 나머지는 짧게 짧은 전략 챙겨보도록 하고요. 기관은 뭐 사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네이버, 한진칼이 겹치네요. 외국인이랑. 예,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묵직한 종목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서포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즘 계속 보여요. NK맥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온라인 구매 관련 쪽이고 어떻게 보시고 예, 기관 계세요? 코스닥부터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을 볼까요? 예. 알서포트 재택근무죠, 그죠? NK맥스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제가 많이 올랐죠. 예. 여전히 관심권에 넣고 대응하셔도 우리 개인 약간 묵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주목을 하십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 기관 순매수 쪽에서는 네이버, 한진칼. 이 한진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 주체입니다. 이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거니까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것들도 좀 긴 호흡을 해서 이제 지켜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들. 포스코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말씀 네네. 주셨던 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중장기를 모아가야 되는 포인트하고 트레이딩하는 포인트하고 나눠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계속 변동성 네. 장세가 이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도 챙겨주셨습니다. 유현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